첫 번째,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은 국어 5단위, 영어 5단위, 수학 5단위, 통합사회 5단위, 통합과학 5단위에 실험 포함하면 6단위, 국사 3단위. 끝. 요걸로 대학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영어, 수학에 대해서는 나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 특히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별로 할 얘기는 없어요. 다 준비 잘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수학을 준비할 때 유의할 점은 나는 어느 학교가 좋아요. 나는 어느 학교가 좋아요. 라고 이제 어느 학교 가고 싶어요. 고등학교. 그런 거 진짜 허망한 얘기예요. 어느 대학을 가는 거는 좋아요. 정말 운으로라도 가면 대학은 좋아요. 그쪽 학교 졸업생이 되니까. 근데 고등학교는 내신 성적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대고등학교를 갈 생각이다. 용인예고를 갈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있다. 그리고 실력도 괜찮은 것 같다. 그럼 빨리 상담을 가야 돼요. 그 학교에서 수학을 이 정도를 해야 네가 1등급이 나오는데 네 지금 수학의 공부 양과의 실력으로는 이 학교 가면 중간도 못한다. 그럼 그 학교 안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를 가고 싶다? 그러면 수학을 그만큼은 해야 해요. 왜? 그 학교에서 그만큼 어렵게 문제를 내고 있어요. 너의 의지와 관계없어요. 무슨 뜻이겠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좀 레벨이 떨어지는 학교를 가면 중학교하고 똑같이 교과서에서 다 나와요. 레벨이 높은 학교를 가면 교과서 위에 책을 3권을 더 줘요. 뉴스도 주고요. 신문도 주고. 자, 왜 그렇게 하냐면 교과서에서 다 내면 100점이 너무 많이 나와요. 100점이 많이 나오면 1등급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1등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학교 애들이 모두 피해보는 거예요. 얘들 8명이 1등급인데 100점 10명이 나오면 전부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1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100점이 안 나오게 특히 중간 등급에서는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어느 학교나. 그래서 상위 등급에서는 꼭 킬러 문제라는 거를 선언 문제를 출제를 해서 틀리게 만들고 시험 범위도 80% 정도는 교과서에서 그대로 내는데요. 20%는 안 배우는 데서 내요. 영어 실력이 좋은 아이는 푸는 거고 안 좋은 아이는 그걸 준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얘는 80점이에요. 20점은 그냥 어려운 단어가 있는 다른 식의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뭐 뻔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너는 어느 학교가 맞겠다. 그냥 여기까지는 뭐 영어, 수학. 국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부는 수능형 문제를 내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가 아주 이제 문제가 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국어가 시험 범위가 없는 국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중학교 때까지 100% 시험 범위가 있는 시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어까지도 이제 5등급이야. 그래서 영어 수학은 여러분 아이들이 잘하면 뭐 나이스. 못하면 뭐 영어 수학 못하면 별로 안 좋은 거죠. 근데 영어 수학은 다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내가 신경을 좀 쓴다고 해서 전교 1등 할 수 있는 1등급이 될 수 있는 메릿은 많이는 없어요. 그리고 워낙에 잘하는 애가 많아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많이 해도 걔를 넘어가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통합사회, 통합과학, 국사, 국어는 얘기합니다. 영어 수학은 영어 유치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학은 구몬 수학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약 9년에서 10년을 트레이닝 받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래가지고 못하던 애가 그 과목을 뒤집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통합사회는 전국에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어하고 단위수가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과목이 중요한 과목이다 안 중요한 과목이다라는 것은 별로 감정적으로 가질 필요가 없고요. 기계적 수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겨진 5만 원이나 신권 5만 원은 같은 5만 원이에요. 신권 5만 원이 더 좋아 보인다는 건 감성적인 거고요. 양쪽 5만 원을 내면 주는 물건이 같다. 그러니까 통합사회와 수학은 완벽하게 같은 단위수예요. 그래서 내가 수학을 1등급을 받은 아이가 완벽하게 1등을 하기 위해서 수학을 전공할 거냐? 걔가 통합사회를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수학은 2등급인데
지금 이 수준이 2등급 수준인데 지금 아무리 잘해도 내가 쟤네들보다 잘할 자신이 없는데 수학을 더해서 2등급 앞으로 가봤자 2등급이거든요. 전교 20등으로 2등급을 하나 전교 9등으로 2등급 하나 걔는 동점이에요. 정확히. 이 고등학교 성적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전교 25등으로 2등급이나 전교 1등으로 1등급이나 전교 8등으로 1등급이나 동점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총점 이런 게 없고요. 그냥 등급으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등급 관리거든요. 그러면 통합사회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통합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요. 개정교육과정에서 이제 공통과목이 1학년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지금 고2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사회에서 지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윤리와 세상, 사회문화, 동아시아사, 한국지리 뭐 이런 것들이 쫙 섞여 있어요. 통합사회. 내용을 보면 너무 쉬워요. 별거 없어요. 중학교 사회에 한 15%에서 30% 정도 심화. 그러니까 중학교 사회만 잘 했어도 뭐 푸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자, 이 중에서 자, 지리 파트, 경제 파트, 법 파트, 그 다음에 윤리 파트 이 정도가 섞여 있거든요. 하다못해 남북통일얘기 나와요. 윤리에 나오는 거니까. 자, 어느 부분에서 어렵게 낼까요? 문제를. 경제죠. 중학교에 경제학 전공하신 분이 사회를 가르치는 경우가 몇 케이스나 있을까요? 별로 없겠죠? 지금 이것이 나는 지리는 혼자 공부하는데 큰 문제 없겠죠? 지리는. 그러니까 어차피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지역에서 석탄이 나는 거에 무슨 깊은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브라질 쪽에서는 산불이 자꾸 나가지고 황폐화가 되고 툰드라 지역이나 타이가 지역에서는 소나무가 많이 나고 툰드라에는 이끼가 많아서 술록이 자라는 거를 뭐 어떻게 자세하고 이해되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물론 약간의 설명이 필요는 하겠지만 그래서 지리는 그냥 강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냥 잘 외우게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상문고등학교 중간고사 통합사회거든요. 분명히 지리가 양이 3분의 2예요. 통합사회. 왜냐하면 사회에서 지리 선생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들의 느낌이 크거든요.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무슨 문제죠? 법 문제죠. 2번은 무슨 문제죠? 경제 문제네요. 정의네요. 이거는 윤리 문제네요. 3번은 무슨 문제죠? 경제 문제고 4번은 경제 문제고 5번은 경제 문제고 6번은 경제 문제고 7번은 이거 기회비용 문제고 경제 8번 경제사 경제 문제고 9번 경제 문제고 10번 경제 문제고 11번 경제 문제고 12번 경제 문제고 13번 윤리 문제 사상 문제고 14번 경제 문제고 무역이죠. 15번 법 문제고 17번 경제 문제고 장난 아니죠? 이거 통합사예요. 세화고등학교 1학기 중간 통합사 해볼게요. 행복학 윤리 문제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윤리 문제고 쭉 나와서 경제 세화 기말 가보니까 이때도 경제네요. 뒤에 보니까 지리 문제 조금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순서대로 가면 지리부터 나와야 되는데요. 상문고도 뭐부터 나왔어요? 경제법. 세하고 뭐부터 나왔어요? 경제법. 이 문제를 중학교 때 배운 경제 지식으로 그 다음에 고등학교 와서 한 달 반을 선생님한테 경제를 배우고 풀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날아가면 얘가
10년 동안 수학 공부가 날아간 거와 똑같지. 내신이 이것도 오다니? 수학도 오다니?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내가 경제학 공부는 해야겠구나. 그러고 났더니 국어에도 경제 지문이 무지하게 나거든요. 그럼 해놓으면 국어 수능에도 도움이 되겠구나. 통합사에 도움이 되겠구나. 분명히 내가 가는 학교의 수준이 좀 높다면 킬러 문제는 경제 문제에서 항상 나와요. 지리 문제에서 킬러 문제를 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리는 아무리 잘해도 쟤도 잘하고 나도 잘하는 거예요. 법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서부터 위헌법률 심사제 이 판례까지 나오더라고요. 물론 뭐 페이퍼 같은 거 나눠줬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좀 제대로 공부하는 애들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그런 걸 접해서 약 60일 후에 첫 중간고사를 보는데 그게 입시의 끝이라고 한다면 자 내가 지금까지 아이들한테 학원을 보내고 뭘 하고 그러는 게 다 대학까지 가자고 한 건데 우리 아이가 영어 수학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사회 때문에 망한다. 게다가 우리 아이는 이과 갈 거니까 사회 공부는 덜 했겠죠. 과학 공부는 뭐 과학 전문 학원 가서도 배울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사회가 더 메리시해요. 얘도 의대 갈 거기 때문에 과학 전문 학원에서 중3 때 좀 과학을 배웠고 얘도 의대 갈 거기 때문에 과학을 배웠는데 의대 갈 얘는 사회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도 문과 가려는 사회 좀 자기가 책도 많이 보고 좀 아는 게 학원은 안 다녔지만 자기 공부한 것도 있어. 2학년 올라갈 때 문이과가 나눠지잖아요. 이과 아이 중에 추천이고요. 문과 아이 중에 추천이에요. So, 이과에서 수학, 과학을 잘하면 나는 기본 치는 거예요. 왜? 다른 애들도 이과 아이들은 수학, 과학을 잘하니까. 그래서 문과 아이가 수학, 과학을 잘하면 대박 친 거예요. 이과 아이는 국어, 사회를 잘해야 대박 치는 거예요. 의대 가려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의대 가려면 국어, 사회 잘하라. 왜? 의대 가겠다는 모든 아이들이 수학하고 과학은 다 신경을 써요. 근데 국어, 사회는 신경을 별로 안 쓰거든요. 근데 내신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를 다 합쳐서 점수를 내지 수학, 과학에 1도 가중치가 없어요. 그냥 다 그냥 평균 합산이에요. 뭐 국사만 3단이니까 약간 감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내신으로 잘 나가려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국사를 다 잘해야겠구나.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때. 그러면 그게 중학교 3학년 때라도 그 생각이 생기면 대책이 있을 거고요. 고등학교 3월에 그 생각이 들면 그때도 안 들어요. 꼭 못 봐봐야 대책이 세워요. 컨설팅의 목적은 닥치기 전에 합리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그러네.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게 가장 좋을까? 그러니까 그때 감성을 빠셔야 돼요. 어느 과목이 중요한 거 없어요. 그 숫자만큼만 중요한 거예요.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영어는 절대평가로 빠졌기 때문에 영어는 거의 안 중요해졌어요. 그럼 수학하고 국어가 거의 똑같아졌어요. 그건 뉴스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국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수능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근데 국어 수능에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하는 거에 10%라도 국어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20%라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내신에서는 정확히 똑같고 수능에서도 정확히 똑같은데 왜 수학은 많이 하는데 국어는 안 하고 있죠? 그건 감성적인 거예요. 국어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No. 퍼센트대로 주는 거예요. 등급은. 그 다음에 국어 만점하고 수학 만점하고 이퀄이에요. 그럼 국어 만점 받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만점자도 안 나오고. 근데 왜 대책을 안 세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쓰는데 때로는 경험이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게 한다고 해요. 내가 수학으로는 굉장히 고통을 받아봤는데 국어는 그만큼 고통을 안 받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수학은 하면 되는데 수학은 해도 안 되는데 국어는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게 있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가 달리기가 힘들어요? 수영이 힘들어요? 똑같은 얘기지. 전 세계에서 한 명만 금메달 줬는데 무슨 과목이 안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다 그 업계에서 힘든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통합사회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런 그래서 주요 과목 국영수와 동일한 이수, 해당 과목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 대비 수준 높은 인문사회 지식이 필수적이다. 그러면 통합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통합사회 교과서 갖고 준비하는 경우는 저희 중3. 전 중3은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냐면요. 9월 1일 스타트를 해요. 거기는 고등학교 1학년과 중3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진도를 고등학교 1학년에 맞춰요. 고등학교 1학년에 맞추면 걔네는 내신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중3은 그 감각을 느껴요. 그래서 얘네야 시험 본 것도 보고 같이. 그래서 중3, 고1은 12월에 기말고사 치면 아웃. 걔는 통합사회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딱 1년만 필요한 거거든요. 중3은 2학기 거부터 한 거잖아요. 왜 1학기 거부터 안 했을까요? 교육방학 때 1학기 걸 해야 바로 4월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9월에는 2학기 걸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2학기 때는 2학기 거는 얘네들이 2번 보고 시험 보는 건데 저희 사회 수업의 특징은 한 번 들은 사람이 두 번째 들을 때는 수업료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인문사회는 벌써 세 번째 듣는 애가 있어요. 완전히 무슨 좋아하는 영화 리피트 하듯이 와가지고 다음번에 무슨 얘기 할지 다 알아요, 자식들이. 선생님이 이때 농담할 시간인데 엄청 좋아해요. 그 얘기 또 하면 그럴 줄 알았어. 특히 이때는 음악을 틀 텐데 그 1812년 서곡 틀어주면 엄청 좋아해. 저 그 음악을 기다려. 그런 식이야. 그 대신에 애들이 자꾸 쌓여가는 거죠. 자, 그러면 교과서대로 하는 건 중3이라고 그러면 중1, 중2가 통합사회 교과서로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중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세 가지 영역이 뭐라고 그랬죠? 경제, 법, 사상. 롤스의 정의론 이런 거, 아리스토텔레스 행복론 이런 거 어렵거든요. 중학교 도덕이 마지막이었거든요. 물론 고등학교 때 수능에서 법을 선택한다든지 고등학교 때 수능에서 경제를 선택한다든지 고등학교 때 수능에서 윤리와 사상을 선택하는 수준의 아이들한테 통합사회에 나오는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고2 때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고1 때는 누구한테나 다 생소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애한테 생소하지 않다. 걔는 완전히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재밌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칸트, 휴음, 베이컨 이런 철학자, 롤스나 노지크 같은 정의론 이런 얘기들이 국어 비문학 지문에 또 단골로 나오네. 국어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비문학이고요. 두 번째가 문법이거든요. 제가 책을 쓰고 있는데 요새 어저께 쓴 구절이 그거예요. 독서가 전부라고 하는 사람은 수능 문제를 반드시 보기 어렵다. 독서를 통해서 어떻게 문법을 풀 것이냐. 독서를 많이 했는데 형태소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의문의 분절, 축약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 독서를 할 때 소리를 내서 읽지 않는데 발음 문제를 어떻게 풀어? 못 풀잖아요. 어떻게 독서가 전부야? 근데 문학을 엄청 독서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시험 보는 건 문학이 아니고 비문학 독서라고 돼 있네. 걔가 걔의 독서 중에서 법학개론을 독서하고 있으면 도움이 돼요. 근데 법학개론 독서하는 애가 몇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독서하는 애가 몇 있겠어요. 비문학 독서를 수능에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학에 와서 전공서적을 읽을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문학서적을 읽을 수 있느냐의 판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는 왜 베스트셀러예요? 많은 사람이 읽는다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읽는다는 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죠. 그런 거는 한 문제도 안 나와요. 아니 까다로운 책을 읽게 해야 그거 갖고서 문제를 내지 누가 봐도 다 알만한 걸로 어떻게 문제를 내요? 독서 문제를. 그러니까 독서인데 한 페이지 넘기는데 땀나는 책만 독서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그런데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경제, 법, 철학이거든요. 그럼 국어에서도 비문학 독서가 제일 안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가장 배경이 경제, 법, 철학인데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대비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하드디스크를 어떻게 대비하겠어요, 내가? 그게 나올지를 어떻게 알고 내가 하드디스크에 관련된 글을 읽겠냐고. 그건 안 되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3년에 한 번씩 나오고 플라톤도 나오고 경제 그래프도 계속 나오고 법적인 용어도 계속 나온다면 이 부분은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영역은 과학 대비가 안 돼요. 내장기관에 대해 나올 수도 있고 엽록소에 대해 나올 수도 있는데 간의 해독에 대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대비하자고 내가 문과애가 생물원을 할 수는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구 전체에 대해서 지구과학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전문이야. 그래서 얘도 대비 안 되고 나도 대비 안 되는 거는 상관이 없어. 근데 대비가 가는 건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통합사회도 대비가 돼. 그 다음에 고등학교 문과라면 선택 과목에도 대비가 돼. 중학생이라면 학교 지금 현재 내신에도 대비가 돼. 이러면은 이건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중3 아이들은 통합사회로 접근하면 되고요. 중3이 아닌 아이들은 인문사회로 접근하는 게 맞아요. 지리는 빼버렸어요. 통합사회에서 가장 내용이 맞지만 그건 선생의 도움이 필요 없어서. 그래서 지금 제가 경제를 가르치는데 4개월 가르치거든요. 4개월 동안 수능 수준으로 가르치는데요. 3학년 아이가 수업을 듣더라고요. 초3. 한 번은 초3 아이가 전국 1등 했어요. 제 수업 딱. 걔는 머리가 아주 좋은 아이였어요. 너무 경제학을 좋아했는데 지금 5학년 아이도 지금 2년째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였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네. 이 수업은 X축, Y축을 알면 들을 수 있어요. 1차 함수를 알면 이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데 엄마들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해요. 우리 애가 수업을 들을 수 있냐. 수업을 들은 다음에 인증시험을 보면 딱 답이 나거든요. 거의 초등부에서 다 우리 애들이 1등이야. 8번 수업, 그러니까 4개월 수업. 그 다음에 이 수업은 엄마들이 저 뒤에서 같이 청강을 하는 걸 제가 적극 권해요. 사회 수업은. 왜? 이걸 갖고서 토크어바웃 하면 애 지식이 내 거가 되거든요. 자, 입시에서도 이렇게 중요한데 다른 쪽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볼게요. 어릴 때 엄마들이 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한국사 책을 읽고 여기저기 한국 사관을 보내는 데도 있거든요. 넌센스예요. 왜 넌센스냐? 일단 수능에서는 국사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전부 만점이에요. 맨정신이면 만점이에요. 옛날 칠흑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맨정신이면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3.1 운동은 언제 일어나는가 이런 수준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일제시대,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수준이에요 문제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이걸 틀릴 수는 없는 문제도 있죠. 그래서 국사의 기본 소양을 묻는 거지 얘를 다른 과목처럼 감점시키기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시자의 60%가 만점이면은 눈 뜨고 있는 애는 다 만점이란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 과목이 다 들어간다고 해도 국사는 감점을 거의 안 나온다. 내신에서는 3단이다. 그래도 3단이 남아있죠. 근데 사회 같은 경우는 중국어를 배운다? 난 왜 하는지 잘 진짜 모르겠어요. 그렇게 시간이 남는지. 왜냐하면 글로벌 리더 중국이 발전하는데 중국에서도 영어로 회의하거든요. 중국에서 물건 파는 거 말고는 중국 사람 상대로 물건 파는 거 말고는 다 영어로 해요. 뿐만 아니라 입시에는 1도 도움이 안 되고 내신에도 1도 안 들어가요. 내신에도. 제2외국어는 대학교 내신에 1도 안 들어가고 수능에는 없어요. 얼마나 수능 과목하고 내신 과목을 잘 해놨으면 그것까지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효용 가치가 적은 거에 시간을 넣고 있으면 효용 가치가 많은 거에 시간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어도 많이 도움이 되고 수학도 도움이 되는데 수학은 수학 공부를 하려고 수학책을 펴야만 수학 복습이 되죠. 영어도 영어 책을 피거나 영어 방송을 틀어야 영어 공부가 되잖아요. 근데 경제학은 한번 공부해놓으면 천지 상황에서 경제 얘기밖에 안 해요. 지금 뉴스 한번 딱 틀어보세요. 한일 경제 문제, 수출 문제, 실업 문제 하루 종일 경제 얘기. 신문을 우리 애들이
아이들한테 신문을 읽히라고 하잖아요. 저는 막 못 써요. 애들이 어떻게 신문을 읽어? 신문 절대 못 읽죠, 애들이. 왜 못 읽을까요? 무역수지가 뭔지 모르는데 무역수지에 대한 기사를 어떻게 읽어요, 걔가. 실업률이 뭔지가 모르고 취업자 수가 뭔지 모르고 그쵸?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정치가 나오면 요 선거법에 소선거구냐, 중선거구냐, 대선거구냐, 뭐 비례대표가 뭐고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국회법이 어떻고 탄핵이 어떻고. 그렇게 최순실 탄핵, 박근혜 탄핵 때 얘기했는데 탄핵 제도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법을 공부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은요. 90%가 경제하고 법 얘기예요. 그거를 개론 수준이라도 배워놓으면 갑자기 들리는 말이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얘가 상식이 그걸 한 번 들었던 애와 안 들었던 애가 상식의 차이가 많은데 그게 6학년 때부터 쌓이기 시작해봐요. 특히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안 해보잖아요. 이걸. 법 공부하고 경제 공부를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안 해보니까 제 이과생이야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기계는 아는데 세상을 모르는 인체 내부 구조는 아는데 눈 껌뻑껌뻑 거려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이상한 상품 사가지고 여보 원금이 손실이 됐대. 아니, 왜 샀어? 그 사람이 좋은 거래 샀지? 얼굴이 선해 보이더라고. 너 이과생이구나.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지금 이과생을 위한 배경식이라는 책을 쓰려고 그래요. 그나마 문과생들은, 아니 근데 문과도 마찬가지인 게 경제 선택하는 애가 전 수험생 중에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98%는 경제 지문을 몰라요. 근데 경제 지문이 국어에도 나오고 통합사에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걸 선택한 애가 없으니까 내가 그 얘기를 알면 일단 국어 수능에 통합사에서 엄청 혜택을 보는 거고 중학교 3학년 때 경제 나오니까 내신은 뭐 껌인 거고 그렇게 돼요. 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 아이가 6학년 정도라면 경제하고 법하고 철학 정도는 여유를 갖고 지금 급하지도 않지만 여유를 갖고 공부하다 보면 아는 것도 되게 많고 책을 통해서 지식이 생기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지식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도 좀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사고력 수학, 사고력 국어나 뭐 독서 학원 다니는 게 뭐 세상 보는 시각이나 아는 것도 늘리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중학교 내신 통합사에 국어 수능까지 먹고 들어가면서 지식이 늘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1타4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합리적이라 그러면 내가 지금 선택한 이 프로그램이 어느 쪽까지 파급 효과가 있느냐. 전방 연관 효과, 후방 연관 효과라는 말을 쓰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정책을 쓸 때 연관 효과가 높은 산업만 라인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개발 독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개발 독재를 안 해버리면 기업들이 돈 되는 사업만 하기 시작을 한다고. 근데 이 기업과 이 기업이 서로 시너지가 안 생기면 국가 입장에서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연관 효과가 크거든요. 자동차 때문에 여러 부품에서 생겨야 되고 자동차를 위해서 뭘 만들었죠? 포항제철. 포항제철을 위해서 항구. 그렇죠? 자동차에 석유가 들어야 되니까 석유화학. 그거를 라인업을 쫙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계획하에 그 기업들을 라인업을 쫙 했고 일본한테 우리가 이긴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쪽으로 철강도 이기고 다 이기고 있거든요. 일본은 개발 독재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군데 공장이 있어요. 해안가에 포항제철부터 시작해 여수까지 그 라인업을 쫙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다 움직일 수 있게. 그러니까 이 효율성이 어마무지하게 좋은 거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걸 공부했더니 국어에 도움이 되고 국어에서 지문을 읽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이해가 됐더니 내신이 잘 되고 내신이 잘 되니까 통합사회가 되고 통합사회가 잘 되니까 나중에 국어가 잘 되고 이거를 돌아가면서 설계를 해줘야 하나를 공부했을 때 얻는 게 되게 많거든요. 국어 문법도 마찬가지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말로서 문법을 배우다가 중학교 때부터 문법책을 돌려라. 중학교 때 문법책 안 돌려도요. 문법시험 다 잘 봐요 애들이. 근데 왜 돌려? 이 교과서 말에 문법이 나오거든요. 단원 말마다.
옛날에 우리 영어 교과서에서 단원 말마다 동명사 한 번 나오고 다음 공부하고 나면 투부정사 한 번 나오고 한참 중3 때는 가정법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교과서에. 근데 그게 그때 중간고사 공부할 때 동명사를 맞춘다니까요. 6개월 있다가 동명사 다 까먹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고 기본 영어든 맨투맨이든 종합 영어든 따로 돌리는 거잖아요. 문법을. 우리 아이들도 문법을 안 배워서 틀리는 게 아니고요. 중1 때 나오는 문법은 중간고사 없어 공부 안 했고 중2, 중3 때 문법은 중간고사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 문법 문제가 한꺼번에 빵 나와버리거든요. 그때 문법책을 새로 필려고 그러면 양이 무지하게 많은 건데 중학교 때부터 이 문법책을 1년에 한 번씩만 돌리자. 라고 중1, 중2, 중3 동안에 3년을 돌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문법이 완전히 효자가 되는 거거든요. 통합사역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학교 때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초등학교 때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어차피 이 아이의 사고력이나 주변 지식이나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체계적으로 늘려야겠다. 그러면 경제하고 법하고 철학은 공부를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다 배웠던 거야. 그럼 학교 말로 가서 정리만 하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게 이 통합사회를 배우면 경제나 이런 인문사회를 배우면 아는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수업 시간에 애들이 미치려고 그래요.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주게 학교에서 절대 질문하지 말까. 너 밉상된다. 왜 선생님한테 충격적인 질문을 하거든요.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면 기회비용적으로 틀린 거 아닌가 이래버리면 제가 왜 저러지? 대비가 안 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중학교 선생님한테 미분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이거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는 통합사회는 올리드라는 책을 쓰는데 한 6종 정도 있는데요. 이 책이 편집이 제일 잘 되더라고요. 이거 쓰고 6종에 나와 있는 문제 다 고르고 이런 식으로 그 강남에 있는 학교 것들 다 추출해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이건 중3 아이들